1951년 볼티모어의 한 병원에서요. 한 흑인 여성이 돌아가셨습니다. 헨리에타 렉스. 그런데 어쩌면 이분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분의 암세포에서 시작된 헬라세포 이야기죠. 이게 인류 최초의 불멸세포주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실험실에서 계속 배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헨리에타 렉스와 헬라 세포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놀라운 세포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세포 하나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명, 윤리, 또 인간의 존엄성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럼 먼저 이 헬라 세포, 이게 어떻게 불멸하게 된 건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통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분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 헤이플릭 한계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늙고 멈추죠. 그렇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 그 텔로미어라는 게 계속 짧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헨리에타의 암세포는 그게 좀 달랐어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요.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계속 복구시킨 거죠. 무한정. 아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배양액 속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왕성하게 증식할 수 있었군요. 와,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네요. 네, 그 강력한 생존력 그리고 증식력 덕분에 사실 과학계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마비 백신 개발 성공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암 연구, 유전학, 바이러스 연구, 심지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있잖아요. 그것도 헬라세포를 실증하고 그랬죠. 정말 많은 분야에 기여를 했네요. 그런데 이 눈부신 발전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헨리에타 렉스,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죠.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1951년 그 당시에는 사실 환자 동의, 그러니까 informed consent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얻은 조직을 연구에 활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헨리에타는 흑인 여성이었고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 의료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아요. 정작 본인과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세포가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특허까지 등록되었다니.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요. 처음 채취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세포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굉장히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이걸 독점하지 못하게 됐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 같은 생명체가 되어버린 거죠. 참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세포는 과연 헨리에타 렉스라는 한 인격체의 일부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저 과학 발전에 아주 유용한 생물학적 재료, 도구로 봐야 할까? 그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과학의 진보와 개인의 존엄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헬라세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헬라세포 연구는 특히 생명의 본질, 또 노화 연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텔로머레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항노화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된 거죠. 아, 맞다. 줄기세포 연구에도 영향을 줬다고 들었어요. 그 유도 만능줄기세포, iPS 기술 같은 거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의 일반 세포, 예를 들어 피부세포 같은 걸 거꾸로 되돌려서 어떤 세포로든 맞을 수 있는 게 iPS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헬라세포가 아주 중요한 실험 모델이 되어주었죠. 이걸 이용하면 언젠가는 자기 세포로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재생의학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멸에 대한 상상까지도 자극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헨리에타의 유전 정보는 지금도 계속 복제되고 분열하고 심지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요? 생물학적인 정의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가 계속 복제되고 유지되고 또 변화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세포는 단순한 연구 샘플을 넘어서 한 인간의 이야기와 생물학적 실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헬라 세포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과학적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작점에는 한 개인의 동의 없는 희생이라는 무거운 윤리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녀의 세포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불멸을 누리고 있죠. 육신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의 생물학적 일부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 한 개인의 세포가 이렇게 불멸을 얻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다면요. 그리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명공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생명과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